헌재 앞에서 계란을 맞고 날라차기를 맞고 욕을 먹고 그런데도 그럴 분들이 아니랍니다. 민주당의 망상이라는데요. 아니 우리가 다 봤어요. 영상으로 남았잖아요. 그쪽 우두머리가 내란을 부정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다 본 거를 부정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한준호 의원께서 말씀하십니다. 새겨 들으세요.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이 망상을 펼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영현백, 즉 시체 가방 3,000개를 구매한 충격적 사실이 보도되고 이를 민주당이 지적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주요 야당, 좌파 언론의 망상적 선동이다라고 치부하면서 끊임없이 망상적 구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망상과 구판, 국힘은 이런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 보도에 대해 반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억지 떼쓰기밖에 할 줄 모르는 버릇이 여전히 시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망상처럼 보이겠죠. 어제 아침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행된 달걀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펴는 자도 있던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 SNS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느닷없이 여기에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망상을 끼얹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글에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계란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한다라면서 교묘하게 책임 소재를 피했는데요. 일각.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명을 못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결코 과격한 행동을 할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두둔을 하던데 잘 아는 분들이시겠죠. 요즘 철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망상에 사로잡혀 방탄복까지 입고 최고위원회에 나서더니 이제 이것저것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다 라면서 테러 위협을 망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말 조심하십시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가 살인적 테러를 당하고 어제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달걀과 바나나를 투척당하고 저녁에는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나라차기로 가격당한 폭력 행위가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테러 위협을 그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방조를 넘어서 테러 독려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도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망상 증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만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망상을 갖다 붙이는 버릇은 조만간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현실의 눈으로 국민의힘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두고 자작극을 운운한 윤상현 의원, 제1야당 대표에게 헛것이 보인다는 등 막말을 일삼은 장상혁 의원, 즉시 사과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받는다면 나경원, 안철수 의원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이런 질 떨어지는 망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헌재가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헌재만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파면만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윌리엄 유어트 그레드스턴 전 영국 총리가 종종 썼던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법학자가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그 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뜻이라도 제때 실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확산되고 극단 세력의 행동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제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극우 극단 세력이 민주당 의원을 향해 달걀과 물병, 과일을 던졌습니다. 오후에는 헌재로 향하던 이재정 의원을 한 남성이 발로 찼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인 시위라고 우기며 헌재 앞까지 몰려온 이들 극단 세력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도 경찰은 여전히 아린한 테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식 위헌 위법 바이러스는 이미 극우 극단 세력에 전염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치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경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비아폰 관련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비아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아폰 증거 인멸 시도가 윤석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피의자로 가장 먼저 윤석열의 이름이 올랐고 주요 공범이란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틈만 나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항고까지 포기한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입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로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4%를 올리는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연금재정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년마다 연금개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2007년 노무현 리더십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진 이후 18년간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